안녕하세요.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 봄을 제쳐가는 봄비가 하루 종일 오더니 저녁에는 좀 그쳤네요. 자, 이 비가 지나면 좀 추워지긴 하겠지만 이제 봄이 옵니다. 근데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봄은 없죠, 그렇죠? 꽃도 없고 봄꽃도 없고 벚꽃도 없고 그렇죠? 합격을 해야 봄이 온다, 뭐 그런 거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법정 지상권 갑니다.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우리가 1교시 때 했던 얘기는 이제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정리했죠. 처분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매매나 뭐 대물변제, 증여, 공유물 분할, 강제 경매 등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 세 번째는 건물 철거 특약이 없을 때만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 기억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시간, 거의 1강 마지막 시간에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위해서도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했습니다. 다만 미등기 무허가 건물과 함께 대지를 양도한 경우에 매수인이 대지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여전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면 이런 경우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위해서는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법정 지상권 1교시였고 2교시 때는 뭐 했냐면 공유 관련해 가지고 토지 공유자 한 사람이 공유 토지 위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 얻어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자시의 대지 지분가를 양도한 경우라면 이런 경우라면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두 번째, 갑이 단독 소유한 토지에 갑과 을이 공유 건물을 신축했다. 이런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다 할지라도 공유 건물을 위해서는 법정 지상권 성립했죠. 세 번째,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구분 소유자 한 사람이 자기 몫에 특정 부분 구분 소유적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만 구분 소유자 한 사람이 다른 구분 사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다면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게 제가 꼭 부탁드렸고 마지막에서 뭐 동의, 양해 이런 거 나오면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또는 환지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공동저당권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나대지 나오면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법정 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 등기부 폐쇄가 나오면 법정 지상권 성립한다. 라는 게 기억나세요? 그래 갖고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가 복습을 하면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에 이거였습니다. 처분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라는 거 동일해야 한다. 그렇죠? 동일해야 한다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 그럼 여기서 동일인인지를 판단한 시점이 언제냐? 처분 당시다. 이게 처분 당시에 그러니까 기존 하고 싶은 얘기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임을 판단한다는 거야. 근데 그러면 자, 이번처럼 매매 처분 당시, 대물변제할 당시에, 증여할 당시에 동일이면 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강제 경매입니다. 경매에는 종류가 두 가지 있죠.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권 실행에 의한 경매를 우리가 임의 경매라 부르고 채권자가 단순히 채권이어서 법원에다가 채무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에서 채무자 을 채권자 갑에게 1억 갚으세요라고 판결에 의해서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이것을 강제 경매라 부른다. 그러면 저당권 실행, 담보권 실행이라고 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가 문제가 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강제 경매라면 즉 경매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가 달라졌을 때 이때 동일인을 판단한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시험에서 다 나온다. 그래서 자 이제 이번 세 번째 시간은 일반적인 동일인을 판단하는 시점은 처분 당시가 맞겠지만 강제 경매라면 약간 문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그림을 바꾸면 자, 그림 이런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그림이에요. 지금 채권자 갑이 있고 채무자 을이 있는데요. 1억 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안 갚아요. 지금 그래서 채권자가 1억을 받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판사님 채무자 을이 1억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습니다. 돈을 받아주세요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요
원고 얘기를 들어보고 피고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원고 얘기가 맞으면 피고 얘기가 또 피고도 돈을 빌렸다고 얘기하면 피고 을은 원고 갑에게 1억을 갚으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판결에 의해서 채무자 소유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허락해 줍니다. 이런 절차예요. 지금 여기서 문제입니다. 그림 바꿔볼게요. 그래서 자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채권에 의해서 지금 빨간색으로 채권자 경매를 신청합니다. 경매 신청하면 법원에서는 경락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허가를 한 다음에 자 이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들어갑니다라고 등기부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를 우리가 유치권 관련해 가지고요. 여기서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어. 그러면 압류 효력이 발생하면 효과가 뭐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유치권 행사할 때요. 대충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복 받으신 거예요. 고품격 민법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처분 금지입니다. 그럼 처분 못 한다는 얘기야. 물론 이 처분 금지어가 상대적이다 보니까 좀 깊이 들어가면 채무자 을이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다음에도 제3자 병에게 저 토지나 건물을 팔 수는 있어요. 다만 저 토지가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서 누군가 낙찰받게 되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다 말소입니다. 그러니까 대항하지 못해.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처럼 경매 신청했다. 그리고 등기됐다. 그리고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순간 언젠가는 낙찰돼가지고 경락인이 경매법원에 경락대금 납부하겠죠. 그러면 경락인은요. 경락대금을 납부하는 순간 소유권 취득하잖아. 그러면 자 보셔봐. 강제 경매에 의해서 처음에는 을 토지와 을 건물이 경매가 돼가지고 경락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예를 들어서 토지는 토지 되었죠. 이런 경우에 그러면 여기서 그 과정이 있다. 과정. 경매 절차의 과정이 신청을 해가지고 경매 개시금 등기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이 바뀌는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성을 판단할 것이다. 그 얘기인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자, 잘 들어보셔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판례는 매각대금 완납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을 판단할 것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경매 개시결정 등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한 요때 그래서 요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한다고요? 동일인을 판단해서 다시 정리. 그래서 압류 효력 발생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판례는 동일인을 판단한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 끝. 그래서 정리. 강제 경매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경락인이 경매법원에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 개시결정 등기 다른 말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인을 판단한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경매 신청을 하고 나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 되기 전까지 시간적 여유가 뭐 보통 열흘 뭐 좀 늦으면 한두 달 걸려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눈치 빠른 채무자가 경매를 당하느니 집을 파는 게 낫잖아 지금. 그러니까 팔아버려 지금. 이러면 채권자 갑은 낭패를 봅니다. 경매 신청해서 소유권 넘어가 버리면 이제 채무조건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경매가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방지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밤 12시에 가가지고 먼저 가압류 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걸은 다음에 그리고 경매를 신청하고 그리고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문제. 가압류가 되어 있고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고 나서 매각도 완납이 있다면 다시 강조하면 여기서 문제. 이런 식의 가압류, 그 다음에 본압류, 그리고 매각되고 완납됐다면 이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 효과는지 판단 시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시험에 나오니까 한 줄일 뿐이에요. 경락대금 완납 시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해하셨나요 지금? 예.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세요. 다시 한번 정리.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요 컴퓨터를 사긴 샀는데 이게 참
한 번씩 이렇게 먹통되면 이제 화를 많이 참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해볼게요. 자, 자, 보세요. 아,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또 지난번에 한 것처럼 요 중간에 촬영하다가 이게 모니터가 이렇게 빠져나간 게 벌써 두 번째라 또 하기가 또 그렇게 힘들어서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이 얘기예요. 가압류하고 나서 강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 개식을 청득게 되고 이렇게 납부가 되었다면 다시 강조.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사람에게 속하느냐 판단 시기는 다시 강조. 경락대금 완납시가 아니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판례는 뭐라 하냐면 요 지금처럼 아까는 요거 없었죠. 가압류 없었잖아. 아까는 가압류 없었죠. 근데 지금은 가압류 했으니까 이때는 요 가압류 시점. 그래서 판례가 뭐라 하냐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성을 판단한대. 얘기 끝. 됐나요 지금?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그림이 돼요. 자, 요 그림을 좀 다른 각도로 띄워볼게요. 자, 띄워볼게요. 자, 요 그림을 바꿉니다. 여기다가. 자, 그래서 강제 경매에 의하여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 시기는 언제가 아니라 경락대금을 납부한 때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다. 워낙 중요한 판례로 보여지니까 해서 요 지문은 좀 반드시 숙지하셔가지고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생각보다 자주 나옵니다. 요 지문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그래서 시험 지문에 자, 좀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자, 강제 경매에 의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라면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동일성의 판단 시기. 그래서 사람이 같은지 동일성에 관한 판단 시기는 다시 강조합니다. 판단 시기는 언제가 아니라 경락대금을 납부한 때가 아니라 압류 효력 발생한 시기.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얘기 끝. 지금까지는 제가 강의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모든 시험 기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만 이 판례에서 변리사나 감정평가사를 준비하는 여러분이라면 하나 더 하셔야 돼. 하나 더 합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그림 볼게요. 세 번째 그림. 지금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자, 그림은 똑같아요. 그림은 똑같습니다. 손상만 똑같어. 가압류, 경매신청, 경매개식, 등기, 매각대금 완납.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가압류 전에 먼저 그 채무자의 부동산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된 상태야 지금. 이해하시나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채권자 갑은 채무자에게 1억에 대한 채권, 저당권 없어요. 근데 이 토지에 이미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야. 그래서 저당권 설정되고 가압류가 되고 경매 신청.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한번 들어보셔봐. 경매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돈 안 갚으면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할 수도 있지만 채권에 의한 경매를 강제 경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처럼 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즉 쉽게 표현합니다. 국민은행에 저당권 설정된 상태에서 국민은행 아닌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가압류, 경매신청, 경매개시 등기 이런 식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랬을 때 우리 판례는 그러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성을 판단할 시점은 이때는 요 첫 번째입니다. 가압류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성을 판단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두셔. 그래서 좀 어려운 판례입니다. 다만 강의 스타일이 뭐 쉽든 어렵든 우리 시험에 이 정도 안 나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하는 김에 제대로 아셨죠? 그래서 강제 경매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가 달라진 경우에 동일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다시 강조 틀린 답 매각되고 완납시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만 지금 그림이라면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압류 가압류가 되고 경매 결정 등기가 되고 매각이 되었다면 이때는 경매 개시글 등기식 아닙니다. 즉 시험 지문에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가압류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지문을 시험 지문에 보셔봐. 여기서 압류의 효력 발생한 때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동일성을 판단한다. 이렇게 나오면 지문 틀렸어요 지금. 그래서 요 지문 때문에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실은 예외가 없으면 제가 그냥 묻지 말고 외워라 이렇게 할 텐데 예외가 있다 보니까 요 판례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해서 세 가지 경우 정리해 두셔야 돼. 여기 끝. 이렇게 해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얘기를 대략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만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전세권 얘기할 때 전세권에도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래서 법조항입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다. 그러면 자 보세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 자 그림 첫 번째 보셔봐. 갑의 토지 위에 갑의 건물이에요 지금. 근데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해줬어 지금. 그래서 자 건물에 갑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했다는 거야 지금. 을이 설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 이 말 특별승계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땅이 팔렸다는 거예요. 땅이. 그렇죠. 그래서 병이 땅을 사왔어. 그러면 병의 이름 뭐라고 하냐. 병의 이름은 병의 이름 병이 땅을 병을 뭐라고 한다? 예 맞습니다. 병을 뭐라고 한다? 대지 소유권 특별승계를 부른다. 이런 경우에 보셔봐. 땅은 갑의 땅인데 건물은 땅은 병 땅인데 건물은 갑의 건물이잖아. 그런데 문제는 지상권 임대차가 없는 거야 지금. 이런 경우니까 이 경우에 요 건물에 대해서 지상권 인정해 줘야죠. 그러면 전세가만 들어와 있을 뿐이 내용이 똑같아. 갑의 땅에 갑의 건물. 그러다가 땅이 팔렸으니까 병의 땅에 갑의 건물이니까 이 갑의 건물을 위해서도 법정 지상권 인정해 줘야죠.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법정 보셔봐.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누구에게?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였냐면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 설정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건물 전세권에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전세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세권 설정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요 한 줄 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얘기예요. 건물 전세권에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은 전세권 설정자입니까? 아니면 전세권자입니까? 이것만 물어봐. 더 이상 물어보잖아 이 법조항은. 그래서 여기까지 했던 얘기니까 좀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법정 지상권 세 번째 얘기인데요. 좀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의 동일성을 따져라. 다만 강제 경매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가 달라진 경우라면 그때 동일성을 판단할 시점은 다시 강조 기본적인 얘기는 강제 경매니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이다. 매각된 완납 시이다. 그러나 저당권 설정되고 압류가 됐다면 이때는 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동일 판단이다. 이것 정리하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공부를 못 하셨다 할지라도 내일부터 열심히 하시면 되죠.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즐거운 월요일 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